6월 4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정근우가 없는 네. 송재유 위원과 저희가 야구시다를 진행했는데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요. 별 네. 재미없더라고요. 뭔가 허전한 느낌. 그렇죠. 이 정프로가 이게 안방마님인데 네.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야구계를 통해서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는 앞에 선례들이 되게 많아서 이미 다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잘하는 선수도 많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자리에 책임감을 갖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좋은 야구 선수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야구 선수가 팬들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BC 기간 동안에 음주 논란을 일으킨 3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사실 팬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장을 찾아서 응원을 보내는 지금도 매진 행렬을 보이고 있는 이 순수한 야구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냉정하게 현실적인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마음이 무거웠고요. 국제대회 나가서 이제 최근에 많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이 또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BO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대회 기간 동안에 베테랑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베어스 이영하 선수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내 스포츠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학폭이죠. 학교폭력 이슈인데요. KBO 리그에서도 이 이슈를 단순하게 이제 학폭이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바로 이영하 선수, 또 김대현 선수, LG 트윈스의 김대현 선수의 학폭 의혹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의혹은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한 명이 글을 게시하고 이후 다른 피해자가 잇따라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후 다수의 매체로부터 보도가 됐고요. 특정 언론사의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2021년 3월 이영하 선수는 곧바로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영하 선수는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당시에도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수 조장으로서 투수들 몇 차례 개인적이 아닌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체 집합이죠. 단체 집합을 시킨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폭력은 없었다. 방망이로 가격하는 등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폭로자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2년 8월 이영하 선수와 김대현 선수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불기소 기소했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2022년 9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5월 3일 6차 공판까지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LG 트윈스의 김대현 선수는 1월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당연히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하 선수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않고 야구부 부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영하 선수 곧바로 이후에 이제 두산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스리그 하나전에도 한번 등판을 했었고요. 어제였죠. KT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가 294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영하 선수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잘 참고 또 몸을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영하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선웅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지함의 김선웅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2017년에서부터 19년에 선수협회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야구 관련 소송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6차 공판까지 가면서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이영하, 김대현 선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21년 2월이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이 됐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은 8월 달이었는데 이영하 선수의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에 있었고 또 이영하 선수 지인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특히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 저한테 의뢰를 했죠. 검찰의 기소가 좀 다소 성급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대부분의 그 혐의 내용들이 공소시효 만료가 네. 8월 16일쯤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넘기면은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에 이제 조사를 그 결과하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제 진술만을 듣고 공소시효에 쫓겨서 그냥 이영하 선수의 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거죠.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뭔가 포인트가 딱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영하 선수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거였죠.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5년 뭐 8월경에서 9월경에 여러 가지 뭐 이영하 선수가 뭐 심부름을 시키고 뭐 정기 파리채로 뭐 괴롭히고 막 이랬다는 부분들인데 그때 이영하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 대표팀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실제로 훈련도 설린고하고는 다른 일정으로 계속 운동을 했었고 아예 이제 8월 중순 그 말부터는 그 오사카로 넘어가지고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분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확실했었기 때문에 뭐 나름 무죄 확신이 많이 들었었죠. 2015년 1월 달에 이제 뭐 라면 갈취해가지고 공갈죄로 기소된 사안 자체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실제로 라면을 뺏어갔느냐, 뭐 라면을 뺏기 전에 뭐 기합을 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진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들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을 했었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은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제 재판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관되지 않았던 거예요?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경찰, 검찰의 이제 진술 자체가 이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요. 자기가 언제 당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합을 어떻게 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들이 좀 왜곡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피해자가 원래는 처음에 이영하 선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하고 동기였던 근데 전지 훈련만 1학년 때 같이 갔다가 3월에 전학 간 그 친구가 이제 뭐 DC 인사이드인가 뭐 이런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거를 올리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때서야 피해자가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뭔가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억들이 이제 잘못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재판이 6차 공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예. 네, 김대현 선수와 달리 이영하 선수의 재판이 길어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증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성급하게 기소가 되다 보니까 그 이영하 선수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검사가 제대로 이제 조사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 진술을 통해서 이영하 선수의 범죄 혐의를 좀 입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 자체가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소위 피고인 이영하 선수 입장에서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진술 증거를 법정에서 쓰기 위해서는 증인이 다시 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인데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증인들을 많이 소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판이 좀 길어졌죠. 이영하 선수도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한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그 공판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구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또 선수를 등록을 하고 쓸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훈련이나 경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던 거죠. 정말 재판 과정, 뭐 진행 과정에서 이영하 선수가 되게 힘들었던 것도 눈에 보이고 이영하 선수의 심리 상태가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데 그 심리 상태에 비해서 어제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구위를 선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몸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영하 선수 힘들긴 했는데 되게 이제 담담하고 어쨌든 자기가 안 했던 그 무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훈련에 갔었고 몸은 잘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죄를 확신을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양형, 혹시 어떤 부분에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형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네. 이제 하나가 이제 어떤 탄원서라든지 뭐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제 이영하 선수한테 그런 것들을 부탁을 했죠. 양형 자료로 어쨌든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심경을 담담하게 밝히고 그래도 혹시나 이제 좀 뭐 말이나 이런 걸로 그 피해자한테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상처를 줬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사과의 표시를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하 선수도 사실은 뭐 자기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이제 나쁜 짓은 안 했다. 이제 이러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안 했는 부분까지도 이거를 정말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이 이제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죄라는 거 밝혀진 그렇죠. 거죠. 그거를 이영하 선수의 잘못이라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피해자 진술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 진술에 물론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그 피해자 동기의 진술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뭐 직접 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피해자한테 뭐 어떻게 들었다든지 그렇다. 이 대부분 이런 거였고 오히려 이제 검찰 측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그때 당시 손린 인터넷고의 이제 이영하 선수 후배들이죠. 네. 예. 그 선수들은 사실은 전혀 이런 부분들을 못 봤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해자 주장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하나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피해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제 많이 나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대 차출된 그 시기는 정말 피해자하고 같이 훈련을 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그 피해자는 당당하게 그때 이영하 선수가 자기를 뭐 괴롭히고 뭐랄까 심부름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진술이 정말 왜곡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있지도 않았던 일을 어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공해서 이렇게 일을 지금 크게 벌렸을까요? 저는 이제 가공했다기보다는 네. 기억의 왜곡이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이 친구가 사실 그때 당시 이제 감독님, 코치님이나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아버님하고 그 감독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결국은 야구 선수들이 그 아마추어 때 이제 겪는 갈등들은 이제 경기 출전 문제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분도 그 대학교까지는 뭐 야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야구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억의 왜곡이나 스트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나갔던 선배였던 그 이영하 선수나 김대현 선수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선배로서 막 쓴소리도 하고 이랬던 거는 인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기억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진술한 주장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이 학폭이다라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라면을 갈취. 그러니까 그 전지훈련의 라면 문제도 네. 사실은 저희 쪽도 그거를 이제 반증, 항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대야 되는데 사실은 대만 사건이기도 하니까 네. 그게 힘들었죠. 근데 보니까 호텔 바로 앞에 이제 편의점이 많이 있었고 마트도 있었고 거기에 한국 라면들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라면 하나를 뺏으려고 후배를 폭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라면 한 개 때문에 후배들한테 기합을 줬다는 게 이제 그 피해자의 주장인 거였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 전기 파리채에 넣게 했다는 거는요? 그것도 이제 15년 8월 19일로 네. 이제 그것도 원래는 20일이었다가 그 재판 과정에서 19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20일 날 부산에서 이제 그 야구 경기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그 날짜도 바뀌었는데요. 그때 19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7월 26일인가 7월 7일부터 청대 국가대표로 차출이 있었기 돼가지고 때문에. 예예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 자체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취방에서 빨래 시키고 이 부분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게 청대 기간이니까. 8월부터 9일까지인데 이미 이영하 선수가 2015년 6월 아마 29일인가 살점 1차 그 지명을 받고 자취방을 빼고 나갔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기억으로 8월에서 9월까지 자취방에 이영하 선수가 있으면서 자기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죠. 그럼 혹시 뭐 그때는 아니어도 이영하 선수의 자취방에 후배들을 부른 적은 있었다고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영하 선수 그 자취방이 바로 학교 앞이어가지고 친한 후배들이 많이 놀러 왔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자취방에는 이영하 선수 혼자 쓴 게 아니라 그 이영하 선수 동기하고 또 후배가 한 명이 같이 세 명이 쓰던 자취방이었어요. 후배들이 많이 놀러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친하지 않은 후배다 보니까 뭐 자취방을 불러서 같이 놀거나 이럴 선수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혹시 뭐 원하는 거나 이런 거나 있었나요? 특별히 저희도 못 들었고요. 만약에 원하는 게 있었으면 기소가 되기 전에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던 거고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영하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던 거였고 그 피해자 아버님이 한번 이제 두산 베어스 구단에 찾아와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거는 있는데 특별히 뭘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영하 선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히 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 측에서 약간 항소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전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나오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은 항소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부 무죄를 받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기소 자체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대현 선수도 사실은 항소를 했거든요. 네네. 김대현 선수는 사실은 이영하 선수보다는 훨씬 그 기소 사실 자체는 그렇게 적죠. 거기도 청대 그런 알리바이들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를 한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영하 선수는 일단은 복귀는 했습니다. 무죄를 받게 된 선수 측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어떤 정신적인 고생 뭐 선수 생활이나 그리고 사람들은 일단 한 번 들었던 강렬했던 메시지가 기억에 남지 그 이후에 무죄가 됐다 이거는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식의 증거가 불충분했던 사건이 이전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를 대리한 변호인으로서 아쉬움이 남다면 어떤 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 자체가 정확히 사전에 좀 얘기가 되고 아니면은 정말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를 한번 검증을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된다거나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냥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는 이영하 선수 뭐 학폭 가해자라고 지탄을 받는 선수가 진짜 범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만 조사가 안 됐죠. 예, 조사가 됐다면 청대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그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기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영하 선수의 이제 한 10개월의 경력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 거죠. 물론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삶을 파괴시키고 이런 잘못된 거긴 하지만 또 반대로
잘못된 그런 학폭 주장이나 기소가 또 실제로 가해자라고 몰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고통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금 검증이 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정신적 피해도 있고 사람들의 질타도 이겨내야 되고 이미지도 깎이고 근데 이거를 역으로 뭐 정신적 피해 고소 이런 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거야. 명예훼손 안 해. 예, 안 하겠다고. 고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허위 사실을 해서 한 부분 때문에 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민사 청구도 할 수는 있는데 김대현 선수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그 피해자를 고소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무혐의가 나와버렸거든요. 후배였고 어쨌든 그런 여지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니까 약간 기억에 착각이 있는 거지. 이게 완전한 뭐 허위 사실을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무고도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영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뭐 형사, 민사 고소를 하면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돼야 되고 열심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이영하 선수가 KT전에 이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선수협에 있을 때도 보고 그랬지만 참 좀 평정심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했던 선수인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과거에 제가 알았던 이영하 선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요. 이영하 선수가 다시 과거에 이제 뭐 신인왕하고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기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아서 우리 프로야구에서 또 나름 레전드 선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6월에도 롯데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트 이대호로 성장해야 할 한동희 선수가 지금 최근 굉장히 부진합니다. 정훈의 야구 시간.